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체력, 인격, 지식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담아 스포츠 정보를 전해드리는 교사 이상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에서 철봉이나 평행봉을 본 적 있으신가요? 여기에 매달려서 친구들과 같이 놀거나 턱걸이 같은 운동을 해본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살펴볼 종목에는 바로 이 철봉과 평행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듣고 나니까 대략 감이 오시나요? 맞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기계체조입니다. 기계체조는 신체를 회전시키는 동작이나 균형을 잡는 동작들을 조화롭게 구성한 연기를 펼치는 스포츠 종목인데요. 선수가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근력과 유연성, 순발력 등의 신체 능력을 활용해서 동작을 수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계체조와 리듬체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한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리듬체조도 신체를 회전시키는 동작을 구성해 연기를 펼친다는 점에서 기계체조와 공통점이 있지만 리듬체조는 공이나 리본 같은 도구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계체조의 세부 종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체조는 성별에 따라 남자 기계체조와 여자 기계체조 종목으로 나눠지는데요. 남자 기계체조는 총 6개의 종목, 여자 기계체조는 4개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가지 종목, 즉 마루운동과 도마 종목은 두 성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통 종목 중 하나인 마루운동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루운동 경기장은 가로, 세로의 길이가 모두 12m인 정사각형의 매트 위에서 펼쳐지는데요. 이 매트는 선수들이 안전하게 높이 뛸 수 있게끔 특수한 구조로 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마루운동에 쓰이는 매트는 스프링, 나무 판자, 쿠션, 카펫 등으로 층층이 쌓여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사각형의 마루매트 위에서 남자 선수들은 75초, 여자 선수들은 90초 이내의 시간 동안 연기를 펼치는데요. 힘차게 달려가던 선수들이 달리던 힘을 회전시키는 힘으로 전환시켜서 앞공중 돌기, 뒤공중 돌기, 손 짚고 돌기 등 아크로바틱한 동작을 주로 선보이곤 합니다. 이외에도 마루운동은 연기하는 선수의 성별에 따라 각자 다른 매력을 가지는데요. 먼저 여자 마루운동 경기는 선수가 선정한 배경음악을 틀고 연기한다는 점, 그리고 기술 중간중간에 아름다운 안무를 선보인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면 남자 마루운동 경기는 물구나무서기나 L자 버티기, V자 버티기 등 강한 근력과 균형 감각이 요구되는 비아크로바틱 동작, 균형 잡기 동작 등이 포함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계체조 종목은 도마입니다. 도마는 뛸 도자에 말 맞자를 써서 만든 용어인데요. 말을 타는 종목도 아닌데 왜 말이라는 말이 들어간 걸까요? 그건 바로 이 도마 종목이 고대 로마 제국, 군인들의 말타기 훈련에서 유래된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도마의 생김새가, 특히 과거에 쓰던 도마를 보면 말 안장과 비슷하게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마는 특히 우리나라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적이 많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을 만한 종목인데요. 선수가 25m의 주로를 달려서 발구름판을 밟고 도마를 손으로 짚은 뒤 현란한 공중돌기를 선보이고 착지하는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됩니다. 도마의 경우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제작되는데요. 남자 경기의 경우 135cm, 여자 경기의 경우에는 125cm로 설정하여 경기를 진행합니다. 75초 혹은 90초라는 비교적 긴 호흡으로 여러 기술을 선보이는 마루운동과는 달리 도마 종목은 단 하나의 폭발적인 기술을 순간적으로 선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마 종목에서 선수들이 발구름판을 밟고 손을 앞으로 짚는 기술이나 옆으로 틀어서 짚는 기술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발구름판을 밟기 전에 몸을 트는 동작을 활용해 발구름판을 뒤로 밟고 도마를 반대 방향으로 짚으며 떠오르는 기술 등 여러 가지 방식의 도약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남녀 공통 종목을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남자 기계체조와 여자 기계체조 각각의 세부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자 기계체조의 경우 마루운동과 도마를 제외하고 4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안마 종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마는 안장 안자에 말 맞자를 쓴 용어인데요. 이런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도마 종목과 동일하게 승마 훈련에서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안마 기구는 기다란 벤치처럼 생긴 몸체에 2개의 손잡이가 달린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사각형의 매트가 바닥을 감싸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바닥에서 발을 떼고 기구 위로 올라가는 순간 연기가 시작되는데요. 선수들은 손잡이를 잡았다 놓았다 하면서 다리를 기구 앞뒤로 교차시키거나 기구를 잡고 있는 손을 축으로 몸을 회전시키는 기술을 펼칩니다. 그런데 선수는 반드시 손잡이를 계속 잡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기구 위를 이리저리 이동하는 기술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마 경기는 선수가 다시 매트로 착지하는 내리기 기술을 하면서 마무리되는데요. 만약 내리기 기술을 하려던 게 아닌데 실수로 떨어졌다면 선수는 감점을 받고 다시 기구 위로 올라가 경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철봉 종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봉은 말 그대로 철로 만든 봉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형태의 철봉이 있지만 기계체조에서 사용하는 철봉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무려 2.8m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철봉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매달리기만 해도 무서울 정도로 높은 위치일 수 있지만 경기를 펼치는 선수 입장에서는 철봉을 잡았을 때 그 어떤 연기를 펼치더라도 발이 땅에 닿지 않아야 하고 내리기, 즉 착지 동작을 위한 충분한 높이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높이는 필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선수의 신장이 너무 커서 철봉을 잡은 상태에서 땅에 발이 닿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규정에 따라 철봉 높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철봉 경기는 철봉에 매달린 선수가 흔들기를 시작하면서 연기가 펼쳐지는데요. 선수는 철봉을 축으로 커다란 원 운동을 하면서 중간중간 철봉에서 손을 놓는 비행 동작도 보여주고요. 마지막에는 좌우 앞뒤로 빙글빙글 돌면서 예술적인 내리기 동작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선수는 연기 중간에 정지 동작을 포함하지 않고 계속 회전하면서 경기를 펼쳐야 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근력과 근지구력, 그리고 신체 조정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링입니다. 링 종목도 말 그대로 선수가 나무로 만든 두 개의 링을 잡고 경기를 펼치는 종목인데요. 링의 위치는 철봉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2.8m 높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링은 철봉처럼 지지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각각 한 줄기의 와이어에 달려있기 때문에 링을 잡고 연기를 펼치려면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링 종목을 잘하는 선수들을 보면 다른 종목이 주특기인 선수들에 비해 월등히 발달한 상체 근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은 철봉처럼 선수가 링을 잡은 손을 축으로 해서 크고 작은 원을 그리며 회전하는 동작도 있지만 몸을 정지시켜서 버티는 기술들도 자주 등장합니다. 링 종목도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공중 회전을 하며 착지하는 내리기 기술로 연기를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남자 기계체조 종목은 평행봉입니다. 평행봉은 나무로 만들어진 두 개의 나무 봉이 평행하게 놓여 있는 기구인데요. 봉은 지면으로부터 2m 높이로 띄어져 있습니다. 평행봉은 철봉이나 링 종목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철봉이나 링 같은 경우에는 기구에 오르는 기술이 없지만 평행봉은 선수가 두 봉을 잡고 올라가는 방법에 따라 오르기 기술이 인정됩니다. 평행봉 위에 올라간 선수는 두 손으로 봉을 잡고 스윙을 하면서 생긴 힘으로 공중 회전을 하기도 하고 봉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두 손을 놓고 봉 앞뒤로 이동하면서 연기를 수행하는데요.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공중 회전을 하면서 내리는 기술로 연기를 마무리합니다. 다음으로 여자 기계체조 종목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자 기계체조는 마루 운동과 도마를 제외하고 두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먼저 2단 평행봉 종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무로 만든 봉이 두 개 있다는 점은 평행봉과 비슷하지만 평행봉처럼 가까이 붙어 있지 않고 심지어 두 봉의 높이가 다릅니다. 높은 봉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255cm 높이에 설치되어 있고요. 낮은 봉의 경우 175cm 높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구의 모양이 이렇다 보니 선수가 양손으로 두 개의 봉을 동시에 잡고 연기를 펼치기보다는 두 손으로 하나의 봉을 잡고 마치 철봉 경기처럼 회전 연기를 펼칩니다. 그런데 철봉과는 다르게 낮은 봉이 있다 보니 낮은 봉을 잡고 뛰어오르면서 오르기 기술을 할 수도 있고요. 도마 경기에서 쓰는 발판을 활용해서 높이 뛰어올라 높은 봉을 잡는 오르기 기술을 통해서 연기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선수가 봉을 잡고 연기를 시작한 이후에는 잡고 있는 봉을 축으로 원을 그리면서 회전하는 동작을 선보이는데요. 손을 놓고 공중에서 회전하는 비행 동작도 물론 포함되고요.
낮은 봉에서 높은 봉으로, 다시 높은 봉에서 낮은 봉으로 이동하는 동작들을 보면서 인체의 신비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여자 기계체조의 두 번째 종목은 평균대 종목입니다. 평균대는 높이 125cm, 길이 5m, 그리고 폭이 불과 10cm밖에 안 되는 기구 위에 올라가서 연기를 펼치는 종목인데요. 2단 평행봉 종목과 마찬가지로 선수가 발판을 이용해서 기구 위로 오르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선수마다 각자 개성 있는 오르기 기술을 활용하여 평균대 위로 올라갑니다. 평균대 종목에서 선수들은 마루운동 경기에서 펼치는 여러 가지 공중돌기 동작, 회전 동작, 점프와 홉 동작을 다채롭게 조합해서 연기를 구성하는데요. 아무래도 높이가 높고 폭이 좁은 평균대 위에서 동작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마루운동 경기장에서 동작을 수행할 때보다 더 세밀하게 동작을 조정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대의 폭이 너무 좁다 보니 경기 중에 평균대에서 떨어지는 경우를 자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감점을 받고 다시 평균대 위에 올라가서 경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선수들은 경기 후반부에 평균대 끝에서 뛰어올라 앞이나 뒤로 공중돌기를 하면서 바닥에 설치된 매트에 착지하는 내리기 기술로 평균대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계체조 종목의 평가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체조 경기의 경우 선수가 성공한 기술을 합산한 점수인 난도 점수와 그 기술들을 얼마나 깔끔하게 실수 없이 수행했는지를 평가하는 실행 점수가 각각 부여되는데요. 난도 점수는 0점부터 시작해서 선수가 수행한 기술의 점수들을 합쳐서 올라가는 방식으로 매겨지고, 실행 점수의 경우 최대 10점에서부터 점점 깎는 방식으로 점수가 매겨집니다. 기계체조 경기 중계방송을 보다 보면 D점수와 E점수라는 용어를 볼 수 있는데요. D점수의 D는 difficulty를 의미해서 난도 점수, E점수의 E는 execution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행 점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난도 점수와 실행 점수를 합치고 이외의 감점 요소들을 반영하면 종목별로 최종 점수가 부여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기계체조 종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8강을 마지막으로 EBS 평생학교 스포츠 백과사전 강의가 마무리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도 EBS 평생학교 이상호의 스포츠 백과사전 편을 찾아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는 언젠가 다른 기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